맥키네지의 투자클럽입니다. HLB 리라푸그라티닉 관련해서 FGFR2 암종불문 전략 제시 블러터 기사 내용 한번 살펴봐 드리고요. 주가는 이제 오전장 장중 52,000원 박스권 상단 지지 확인을 거래량을 다시 좀 줄이면서 하긴 구간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 월요일 날에 이전에 박스권 상단을 회복하는 양봉을 8% 이상 거래량도 한 100만 주 중반 정도 만들면서 긍정적인 어떤 흐름을 만들었죠. 근데 어제 음봉이 나오면서 다시 이제 박스권 상단 확인, 그러니까 52,000원 구간이 11월 달부터 해서 한 두 달 정도 진행됐다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하단은 46,500원, 상단은 한 52,000원, 거래량이 조금 줄인 상태에서 두 달 가까이 박스권을 하다가 12월 말부터 양봉을 내면서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하고 박스권도 이제 돌파하는 모습으로 태깅까지 초까지는 이어졌다가 이 올선 지지에서 지난주 목요일 날에 음봉이 나오면서 5% 이상 다시 박스권 내로 들어왔고, 금요일까지 빠졌다가 이제 월요일 날에 거래를 실어서 양봉을 내면서 연속 양봉의 기대감을 좀 보였습니다만 어제 음봉이 나왔고, 오늘도 지금은 약보합세 음봉이죠. 분봉 흐름을 보시게 되면 아침에는 갭업을 시키면서 53,200원,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53,500원 정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를 좀 반영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바로 또 음봉이 거래가 실려서 나와서 장중에는 51,400원으로 박스권 내로 다시 들어오는 어떤 흐름을 보였죠. 그래서 지금 52,000원대를 등락을 하면서 거래량은 지금 1시 30분인데 57만 주니까 100만 주가 좀 안 될 수 있는 어떤 거래로 다시 플랫형 흐름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수급상으로도 프로그램 쪽과 외국계 쪽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어제 매도를 주도했던 창구였죠. 뭐 신한이라든지 한국, 모건스탠리에서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 어제 매수로 들어왔던 삼성, 미래에셋, 키움증권에서도 오늘도 매수입니다만 지금 큰 흐름은 없이 약보합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약바이오주들은 전반적으로 JP모건 헬스케어가 10일부터 개최되면서 세론 분위기가 좀 나오면서 기대감은 올라갔던 부분들이 단기 재료 소멸로 수급상으로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플로트 기사를 한번 좀 살펴보면요. FGFR2 암종불문 전략 제시 리라푸그라티닉. 자, 여기에서 조금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이 FGFR2하고 제가 이제 베제프하고 좀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림상으로도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약바이오는 항상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단어라든지 용어가 쉽게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좀 이제 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섬유화세포 성장인자, 섬유화세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요 F에 들어가는 뭐 파이브 블라스트라고 하는 건데요. 보통 이제 우리 세포에서 골격을 만드는 뭐 콜라겐이라든지 엘라스틴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섬유화 세포입니다. 근데 이게 암이 발생할 때는 이게 좀 변하죠. 그래서 암 주변에 종양 미세항령을 만들면서 암세포의 뭐 성장이라든지 전이라든지 발현 같은 거를 도우는 것으로 이제 돌연변이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섬유화세포 성장인자라고 하는 게 이제 외부에서 보통은 오는 거고요. 그림을 보시게 되면 요 그러니까 그 섬유화세포 성장인자라고 하는 유전자가 이제 뿌려지게 되면 세포 쪽 막에 요 R이라고 하는 건 리셉터입니다. 그러니까 받는 거죠. 이 공을 받는 어떤 막 단백질 형태로 되어 있는 게 리셉터입니다. 그게 FGFR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I형이 1번, 2번, 3번, 4번 있습니다. 우리가 리보세라닙에서 많이 이제 겪는 게 리보세라닙의 기전은 베제프라고 하는 신생혈관을 형성시키는 것을 억제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신생혈관 성장을 하는 것이 이제 베제프죠.
요게 이 유전자인데 여기에도 유전자에도 I형이 뭐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런 어떤 유전자를 받아내는 리셉터의 그 수용체 단백질, 막 단백질, 요것도 보면 여기 세포막을 관통하고 있죠. 세포박에 또 있고 세포 한쪽도 있고, 요 FGFR 같은 경우에도 막을 보면 막 밖으로 이 유전자를 받는 어떤 구조가 있고, 이게 받게 되면은 내부적으로 이제 결합을 통해서 세포 내로 신호 전달하는 체계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이제 P라고 하는 거는 인산화 작용이 일어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산화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요런 I형이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는데, 요 리보세라믹 같은 경우에는 멀티 타켓이 아니라 이런 VEGF-R의 수용체 중에서 이 투술 타켓으로 해서 효과와 부작용을 줄인 어떤 기전이라고 하면, 리라푸라티닉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리셉터가 1, 2, 3, 4가 있는데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서 2를 타켓으로 선택적으로 하는데, 이게 기술이 높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부작용이라든지 멀티 타켓 대비해서 오프 타켓의 어떤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효과도 더 높아지고 부작용이 떨어지는 싱글 타켓 형태의 그 표적 그 항암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선택성을 가진다는 말은 이 FGFR도 여러 고용암의 바이오마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뭐 단간암뿐만 아니라 뭐 췌장암이라든지 뭐 여러 이제 암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암종불문 확장을 가능케 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이제 김동근 그 법인장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암종불문으로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 김동건 법인 이분은 이제 엘레바 테라피티스 상근 이사이고요. 이뮤노믹의 대표이사입니다. 뭐 그리고 미국이 이제 HLB USA 법인장이기도 하죠. 진양곤 회장이 66년생이니까 4살 많죠. 최근에 이제 김태한 그 바이오 부문 회장은 57년생이시니까 그분보다는 또 5살 젊으신죠. 그래서 담간암뿐만 아니라 이 고용암의 확장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중요하고요. 그 릴레이사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 단간암 관련되는 파이프라인을 2023년도 12월 달에 엘레바 쪽으로 라이센스 아웃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리포커스 임상 이상에서는 담간암뿐만 아니라 위암이라든지 췌장암, 두경부암 등 다른 어떤 암종에서도 평가가 진행 중인데 있고, 여기 관련되는 코호트는 아직 이제 최종 이상 그 코호트 분석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나오면 좀 더 암종불문 관련해서 가능성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담간암 정도만은 만약에 한다면 여기는 간암의 한 3분의 1 정도 이하의 어떤 치료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 한다면 큰 이펙트가 없습니다만, 암종 불문으로 간다라고 하면 상당히 포텐셜이 넓어지는 어떤 부분이고요. 이번에 담간암 관련되는 베스트 인 클래스로 할 만큼 그 안전성이라든지 유효성 관련되는 부분이 기존의 페미가티비라든지 푸티바티비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조금 이제 가능성을 계속 이제 회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암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이 간 쪽으로 들어가는 어떤 부분은 투여한다든지, 그 다음에 간의 어떤 장기의 특성상 이 톨러런스, 내약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작용 어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에서 리라푸라팀의 장점들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키 오피니언 리더들도 리라푸라틴 관련되는 부분에서 단간암에서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면서 경쟁력 관련되는 부분들을 뭐 확인했다는 뭐 이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암종불문 관련되는 부분들은 융합과 재배열 관련되는 부분이 담간암에서는 특히 이제 간내 쪽에서 발생하는 담간암 그 발병 원인의 한 15% 정도가 됩니다만, 다른 암으로 이제 확장을 시킨다라고 하면 모든 고용암 관련되는 부분까지 확인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이제 리라푸라팀의 포텐셜도
넓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암종불문 관련되는 부분들은 설계 난이도가 높고 그 유전자 이상별 환자 수가 많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키트루다 사례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단간암 외에 나머지 부분까지 전략적으로 확장을 했을 때 그래서 회사가 뭐 2028년도에 상용화 목표를 한다는 말이 암종불문까지 확장해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아직은 타켓 우선순위를 밝힐 상황은 아니고 그 다음에 리라포렉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CMO를 통해서 임상 치료 관련되는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캄넬리주맘이 겪고 있는 CMC 이슈에서는 조금 이제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자, 그리고 JP모건 2026 관련되는 부분에서 그 HLB에 참여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추가적인 어떤 그 자금 유치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리라포라틴에 관심을 보인다라고 하는 말들은 자금 유치 관련되는 부분에서 좀 더 이제 전향적인 어떤 결과의 어떤 기대감을 볼 수 있는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지금 현재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세 홍콩 시장에서도 이제 3일 음봉이었다가 어제 오늘 소폭의 양봉 흐름으로 단기 이평선은 타고 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일 일정으로 잡혀 있는 게 JP모건 헬스케어가 지금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12일부터 개최되고 있는데 내일 이제 항서제약이 그 전반적인 R&D 뭐 방향성이라든지 혁신 신약 트렌드 제시를 합니다. 여기에서 캄넬리주맙의 NDA 신청 관련되는 발언이 나올지 여부도 굉장히 좀 주목하셔야 되는 어떤 이벤트가 있다. 이렇게 좀 찾아봐야 되겠고요. 자, 2시 반 이후에 아침에 고가 시가 라인인 52,000원 위로 올려서 마무리를 하는 모습을 보일지 여부가 중요하니까 이 부분 좀 참조를 하셔야 될 거고요.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링크되어 있는 부분 확인해 주시고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